네, 안녕하세요. 쑥이쑥이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좌파 독재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황교안 대표가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신데요.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아주 비장합니다.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반독재, 반좌파 투쟁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좌파 독재, 처음에 들었을 땐 아니 뭐 황당한 소리야?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한 번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아니면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좌파 독재라는 말을 한 10번, 많게는 20번씩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뭐야 우리 진짜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황교안 대표의 좌파 독재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좌파 정책 때문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선거제도하고 그리고 자기 친이대 만드는 공수처를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좌파 독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우리가 끝장을 내야 한다. 우리 함께 이 정부의 경제폭망 좌파 정책을 막아내도록 힘을 함께 합치자라고 하셨는데요. 경제폭망 이꼴 좌파 정책,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민생투쟁 하신다고 하면서 가장 아픈 민생 현장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는 게 청년몰입니다. 청년몰을 가봤는데 텅텅 비어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년몰이 뭐냐면 이 어려운 재래시장하고 청년들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재래시장의 공간에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던 시절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지 않았던 그 정부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많이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3년이 안 돼서 폭망을 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됐지? 라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다 지금 좌파 정책 때문이다. 거기서 시작하셨다니까요. 좌파 정책이 아니고 아주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부가 언제 우리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나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을 살려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발표는 들어봤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어요. 본인이 뻥을 치면서 정부 거짓말 정부라고 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죠. 줄곧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좌파 정책 때문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는 우파 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했었나요? 박근혜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이 2.9%, 이명박 정부가 3.2%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3%였고요. 김대중 정부가 5%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선거법이 급하냐? 지금 급한 것은 민생을 세워야 한다. 엉터리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회를 독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이거 독재 아닌가?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논의하시는 분들 다 선수들이에요. 각 정당에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지금 선거법을 이제 개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자유한국당만 합의가 안 되신 거고요. 그리고 선거법을 왜 급하게 논의하냐 하시는데 급하게 논의한 거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이 선거제도에 합의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지금 엄청 반대하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되고 나서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하고 선거법 개정하자라고 사인하셨잖아요. 합의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과반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못하면 그게 독재인가요? 실제로 그동안 30-40%의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졌던 게 그게
더 오히려 왜곡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걸 고치는 거야말로 비정상의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수처 들어보셨냐? 자기 마음대로 아닌가? 저항하고 비판하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다 잡아 넣겠다는 거 아닌가? 수사기관 너무 많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과 함께 공수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항하고 비판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아니라 비리 혐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수사합니다. 모두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억지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는 나경원 의원님 발언하고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한다.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 막느라 많이 다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패스트 트랙을 했기 때문에 독재라고 하시는데, 패스트 트랙을 듣도 보도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 패스트 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만드시고 본인들이 발의하셨는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고 지금 막 문제 있다고 하시면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거잖아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닙니다. 이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장애투쟁 하시는데, 패스트 트랙은 330일 동안 절차에 맞게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패스트 트랙이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답게 논의를 하시면 되는데 국회에서 막 들어눕고 장애투쟁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좀 사실 모르겠어요. 오바예요. 대통령이 다 묻혔던 사건을 수사지휘한다. 이러면서 수령국가 아니냐. 오히려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거도 없는데 좌파 독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을 딱 들으면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생국회 하려고 좌파 독재를 저지하신다고 하는데, 민생국회는커녕 지금 이게 좌파 독재냐 아니냐에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을 좌파 독재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잖아요. 대관절 21세기에 같은 당의 전 대표이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신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야 되나? 막 성대모사 해야 되나? 세상의 민심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50 공안검사의 시각으로는 바뀐 세상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국민들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울 것 없는 50 공안검사의 시각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야당 정치 지도자 상을 세우십시오. 한국 정치판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은 왜 갑자기 맞는 말을 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같이 마신 맥주는요, 대한민국 대표 맥주 카스입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4캔에 10,000원 하는 수입 맥주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맥주 종류가 없지? 요즘 조금 생기긴 하지만 맥주 종류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술에 붙는 세금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종가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술을 만드는 원료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세금이 높아져요. 이 주세제도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금주령과 함께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 종가세가 뭐가 문제냐? 원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 아주 그냥 값싼 원료로 술을 만들거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재벌 주류 업계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금주령도 내리고 주세제도도 그렇게 만들면서 대형 주류 업체만 남기는 그 정도는 돼야 독재 시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맥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